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계좌 입금 대상자의 상당수가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 당국은 내년 1월까지 모든 지원금 지급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냉동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멕시코 휴양지를 찾았던 한인 교수가 실종된 지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함께 실종된 한인 교수의 남편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마우나로아 화산이 40여 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화산활동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항공기상 코드도 적색으로 격상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300여 명의 군인을 태운 국제선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미 한국 대사가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한미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건데 조태용 주미 대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김여정 담화에서 드러난 북한의 날선 반응은 바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천치 바보들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으며 대북 추가 제재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장에 딸을 데리고 나온 것과 관련해선 딸의 등장보다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도 김정은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taking this seriously, which is why we're improving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there, collection capabilities in the regions, why we're working so hard with Japan and South Korea.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도발 국면을 안정세로 전환시킨다는 공감대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세금 보고 시 은행 계좌를 등록한 직접 입금 대상자들에게는 지급이 완료됐고 현재는 우편을 통해 받는 데비카드 발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계좌 입금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데비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 일정에 따르면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 입금 대상자들은 지난 14일 모든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20일까지는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자동 입금 대상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 지급 상황 역시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해 곳곳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리펀 받을 때는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받았다 하는 난이 있었는데 세금 보고할 때 주정부에서 주는 돈은 거기다가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난이 없어가지고 클레임을 할 수가 없었고 그거를 전화를 해라. 근데 전화는 거의 어려웠다고 다들 그래요. 이 같은 지급 지연은 주 세무국의 세금 환급 시스템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세무국에 따르면 계좌 입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지난 2020년 세금 보고 시 등록한 개인 계좌 정보를 이용하는데 당시 세금 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계좌 정보 자체가 등록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편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리펀이 없는 사람들은 구자가 안 들어가. 그럼 그 사람들은 데비카드로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데비카드를 통한 지원금 지급은 대상자 라스트 네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 당국은 내년 1월 14일까지 모든 지원금 지급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냉동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드러나 연방당국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라스베가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냉동굴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1명과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9명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굴은 지난 2월 6일 수확된 한국 대원식품의 냉동 반각굴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등 13개 주의 마트와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굴과 같은 어패류를 잘못 섭취할 경우 급성 위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굴을 안 써요. 거의 취급 안 할걸요? 지금은 또 괜찮은 계절인데 헬스가 헬스홈을 굴 쓰는 집은 꼭 그거부터 태그부터 보려고 그래요. 한편 갤러리아나 시온마켓 등 LA 대형 한인마켓과 식당에는 해당 냉동굴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멕시코 휴양지를 찾았던 한인 교수가 실종됐다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해안경비대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노던 애리조나 대학 교수인 김현수 씨와 남편 코리 앨런 씨가 멕시코 휴양지 로키포인트 바닷가에서 카약을 타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실종됐고 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에 김현수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카약을 타던 김 씨 가족은 강한 바람과 파도로 물에 빠졌고 남편 앨런 씨가 딸을 먼저 구해 해변으로 대피시켰으며 이후 혼자 남은 아내를 데리러 다시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실종된 앨런 씨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노던 애리조나 대학 산림조림학 학장을 맡고 있었으며 남편 앨런 씨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와이의 세계 최대 활화산인 빅아일랜드 섬 마우나로아 화산이 40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하와이 섬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활화산으로 알려진 화산 국립공원의 마우나로아에서 지난 1984년 이후 38년 만에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지질조사국은 현재 용암의 흐름은 정상 범위에 있어 지역사회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흐름의 위치와 진행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대비책을 점검하라고 당부하면서 화산활동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항공기상 코드도 적색으로 격상했습니다. This is in a remote area where we can still prepare the people to evacuate at any given notice. So the difference between that, lava is spewing out of your driveway till we can see it from afar. So that's the difference that we see now. 또 호놀룰루 국립기상국은 마우나로아 화산의 인근 지역에도 최대 0.4인치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마우나로아의 정상 부근에서는 지난달 하루 100회 이상의 지진 활동이 보고되면서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한 정수장이 정전 사태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면서 끓인 물 사용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휴스턴시 당국은 어제 아침 동부 정수장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정수되지 않은 물이 220만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happened was we had a power disruption in the facility, and when we saw the pressure alarms at first we thought it was a main break. Then we became notified that the disruption occurred
and they had to restart the facility. And I have asked for a complete diagnostic review of this system to further verify and to identify how we make sure it does not happen again. 휴스턴시는 끓는 물 경보가 내일 아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제 경보가 발령되기 전까지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목욕과 양치질 등을 사용하는 모든 물을 3분 동안 끓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휴스턴 교육부는 끓는 물 경고에 따라 오늘 학교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수백 명의 군인을 태운 국제선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과 계약을 맺은 아틀라스 항공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캔자스주에서 300여 명의 군인을 태워 나토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화물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착륙에 성공한 아틀라스 항공 5Y8380편은 탑승객 전원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라스 항공사 측은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없다면서 현재 화물칸에서 발생한 연기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 캠퍼스 농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텔러이시 경찰국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플로리다 A&M 대학 캠퍼스 농구장에서 5명이 총격을 당해 성인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5명의 피해자는 농구를 하다 무차별 총격을 당했고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rward when these issues happen. So we've got to have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our residents, between our business owners. So it's got to be a better partnership with everybody involved. Anytime it's a shooting, because I've been teaching at Title I schools and different stuff my whole career, I always wonder if it's a student of mine or a classmate of mine. 플로리다 A&M 대학 측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5명 모두 학교 학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주한 총격 용의자의 신원 파악과 사건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유명 출판사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이 선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영어 단어 검색 건수와 관련해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38년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된 단어인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정치권과 TV 프로그램에서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의미가 확장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엄 웹스터는 가스라이팅 이외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한 생명보험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금으로 지급된 총액은 1,100억 달러 규모로 지난 2020년보다 11%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감염됐던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 사태 당시 보험금 총액이 40% 이상 폭등한 이후 100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생명보험금 지급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가입률 역시 6%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구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가 거부되면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안은 제적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건의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 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역시 국회 제적 과반으로 의결되는데 만약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이 탄핵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규명하자면서 파면 요구할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국정조사위원들은 사퇴를 통한 국정조사 파행까지 경고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정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파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탑승 신고가 되지 않았던 여성 2명은 승무원의 지인으로 잠정 확인됐지만 탑승 경위와 사고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이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잔해와 유류품들을 살펴봅니다. 당국은 사고 헬기의 기체 결함과 기상 상황, 조종사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락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고가 없어서 부분 자세하게 보려고 결과는 뭐 승무원 1년 정도 걸리지 않게. 사고 헬기가 제자리에서 두세 바퀴 돈 뒤 추락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체 결함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헬기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종사 과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고도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나무에 이렇게 스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라든 뭔가 마찰에 의해서 비행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항공기가 딱 그 시점에 어떤 결함이 발생해서 그럴 개연성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2명은 계류장 CCTV 영상과 지문 감식 등을 거쳐 정비사의 지인인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들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탑승 과정에서 동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마치고 국과수에 긴급 유전자 감식도 의뢰했습니다.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게 있지만은 일단은 정확한 것은 이 변사자들이 그들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탑승자 명단에서 빠진 것은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승무원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임대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루 이틀 내로 이들의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미신고 탑승 등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평등 표현이 빠진 개정안은 인권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역사 교사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서술이 추가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이중범 기자입니다.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이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표현이 삭제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송도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성평등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성소수자란 용어를 없앤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키우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전국 역사교사 1000여 명도 공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실명 선언문을 낸 교사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서술이 한국사 교육과정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구진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정치권 눈치를 본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교사들에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작 교육부는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국 국경을 맞댄 멕시코 도시에서 한밤중에 총격전이 벌어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둠 속 정막을 깨고 총성이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라레 도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마약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전이 발생한 건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는 총소리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멕시코 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 학교 수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휴교 조치했습니다. 이 지역 미국 영사관도 총격전 이후 긴급경보 메시지를 띄우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푸짐하게 잘 차려진 상에서 원숭이들이 정신없이 과일을 집어먹습니다. 거리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원숭이 무리가 푸짐한 만찬을 즐기고 있죠. 원숭이 도시로 유명한 태국 롯부리 지역에서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원숭이 뷔페라는 축제인데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원숭이들을 위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올해도 지역 주민들이 2톤이나 되는 양의 과일과 채소를 준비해 대접했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즘에 10월 달에 나온 리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1년하고 2022년 아우디 차들입니다. 지금 아우디 차들이 20만서부터 50만 넘게 아우디 차들이 리커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리커가 돼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뒷바퀴를 하는데 앞에 래시 캐머라가 뒷바퀴 할 때는 어떨 때는 검게 캐머라가 안 잡고 안 켜질 상황입니다. 이게 왜 리커만 하면은 뒤에 있는 캐머라가 있는 거를 운전하는 분은 믿고 뒷바퀴를 하는데 거기에 그림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없겠지 하는 상태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캐머라가 안 되는데 내가 뒷바퀴 하면서 뒤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우디 2021년하고 2022년에 back rear camera가 안 되는 분들은 빨리 가셔갖고 그 리커를 고쳐야 됩니다. 이런 차들에는 리커를 받을 때 꼭 빨리 가셔갖고 수리를 안 할 때는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고친 다음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갖고 레몬법으로 꼭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데 내 차가 리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하는 분들에는 꼭 National Highway Safety에 들어가셔갖고 빈 넘버를 입력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월 달에 나오는 아우디의 2021년하고 2022년 모델은 빨리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우디를 타는 분들, 아우디의 A4, A5, A6, A7, Q5, Q7, RS, Coupe, Sedan, 스포츠백 모든 아우디에 연결된 모델들은 지금 꼭 가셔갖고 빈넘버를 찾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는 꼭 수리를 하러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연일 이변이 속출하면서 승부 예측 이벤트에 참여한 40만 명이 전원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열린 10개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상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점수와는 관계없이 10경기 모두 승자와 패자만 맞추면 네이버페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였습니다. 40만 명의 누리꾼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고 독일도 일본에 지는 이변이 속출하면서 40만 명 참가자 모두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상 밖의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내 한 대기업이 AI를 통해 승부 예측 결과를 스포츠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승부 예측률 53%를 기록해서 정확도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한편에선 불법 스포츠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을 통해서 월드컵 경기 결과 예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불법 사설 도박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으로 불법 사이트에 돈을 거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 건수는 3,400여 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도박 행위자 검거율은 61.5%에서 28%로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보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불법 스포츠 토토 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 주요 백화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화려한 외벽 장식 경쟁에 나섰습니다.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화려한 백화점 외벽 장식은 연말 인증사진 명소가 될 정도로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인데요. 3년 만에 찾아온 거리두기 없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최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새롭게 단장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백화점들이 경쟁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에 힘을 쓰는 건 손님을 끄는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올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국내 백화점 3사 모두 점등 시간을 예년보다 2시간 줄인 오후 10시 30분까지로 진행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기준은 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최대 70%까지 적용됐는데요. 이번 출시되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은 지역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천만 원 많은 4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이용 가능한 건 아닌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여부는 부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 가격 6억 원,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